아,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견해를 표현하는 글쓰기, 요거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그러도록 해볼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정말 아쉽게도 아이패드가 약간 지금 맛이 약간 좀 이렇게 쉬어서 좀 이게 잘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요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글쓰기예요. 말 그대로 글쓰기. 이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 말 그대로 작문 과정이죠. 이 글쓰기 과정을 첫 번째 어떤 과정을 거치냐, 두 번째 어떻게 써야 하냐, 세 번째 어떻게 검토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이 과정과 쓰는 과정들, 이것들, 요런 이 1번과 2번에 집중해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쓰기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어떤, 누구야? 뭐 어떤 아줌마 같이 생긴 학생이, 미안해요. 쓰는 거 뭐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뭐 본문을 이렇게 써봤는데 요거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시작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글쓰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글쓰기의 과정은 총 5단계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이거요. 외우셔야 돼요. 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덕성 여고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5가지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 빈칸으로 뚫어놓고 이 과정이 실제로 이 본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적으라고요.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한 다음에 그 수정한 이유를 적게끔 내요.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100점에 30점에서 40점 정도가 돼요. 시간이 촉박할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일단은 계획하기,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 5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계획하기에서 내용 생성하기 이 과정은요,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역순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 표현하기를 한 다음에 고쳐쓰기를 하는 동안 다시 표현하기를 돌아가고, 표현하기를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내용 조직하기로 다시 돌아가고, 이렇다는 거예요. 뭔 말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계획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 보시면서 봐야 돼요. 계획하기. 여기 본문 보시면서 같이 봐야 돼요. 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고려하는지를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계획하기. 계획하기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쓰기 맥락, 주제적, 목적, 예상 독자, 그리고 글을 실을 매체까지. 몇 가지 고려한다고요? 4가지요. 이거 객관식 문제로도 종종 나와요. 다음 중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민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파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 알아요. 풀만하네. 조금만 연습하면, 민정이도, 야, 이거 간단하네. 시환이도, 이거 간단하네. 이렇게 간단하는 거죠. 시환이라고 알아요? 어, 그 춘천 간 친구. 민정이가 고백하려다 실패한 친구. 진짜. 찐이라니까요. 아니야. 최근까지 연락했어요. 아니야, 쌤. 아니야. 민정이가 좀 좋아해요. 맞잖아. 저번에 보고 싶다 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뭔데요? 아닌데. 그랬는데. 아니야. 아니, 그다음에 얘기하자. 춘천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맞는데. 빨리 욕으로 가고 싶은 거 싶어. 아닌데. 시환이 보고 싶다 했는데. 네, 녹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그딴 거 없는데.
자, 이 네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쓰기 맥락은 어떤 거를 고려하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글을 쓸 거다.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서 사회적 쟁점이 어떤 거냐면요. 이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 사항들, 탄소 중립이 뭐예요? 딱 필요 없고요. 환경 보호예요. 환경 보호. 우린 지금 전혀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아요. 핸드폰 충전 오지게 하고 있고요. 요거 막 쓰고 있고요. 에어컨 지금 틀고 있고요. 노트북에 지금 패드에 어우 탄소가 막 넘쳐나요. 지금 여기에 막 탄산음료 마시고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이런 탄소 같은 것들을 아껴서 환경을 보호하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탄소 중립이에요. 민정 씨 아시겠냐고요? 틀은 좀 적당히 하시고. 실제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알아요? 트름과 방귀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특히 소들. 사람이 아니라 소들. 가축들 있잖아. 그 가축들, 소들, 그 방귀하고 트름 양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대요. 그래서 육식을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환경 오염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채식해야 된다. 채식주의자들의 어떤 논리 중에 하나죠.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기 못 참지.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이 글을 봐봐요. 이번 학생 회의에서는 탄소 중립을 주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기 에너지 아껴 쓰기,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하기,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덕성인이 됩시다. 우리 박만고 씨 어때요? 박만고 씨 뭐라 해요? 우리 맹고 파크 뭐라 해요? 맹고 파크 뭐라 해, 민정아? 참여. 학점. 아이, 읽어줘. 갑자기 왜 탄소 중립이 참여하는 딱 봐도 이렇게 12조로 거둔 걸 보니까 민정이랑 똑같죠. 우리 둥둥 봅시다. 둥둥. 뭐라 해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겠네. 우리 밤토리, 토리토리 밤토리 씨 뭐라 해요? 아유, 그덜 남긴다고 타수주면 돼? 반응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실제로 요것들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학생회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안 좋아. 공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글쓰기를 할 거라는 거죠. 쓰기 맥락이 그렇다는 거야, 지금. 하긴,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럼 목적은 뭘까, 자연스럽게? 결국 목적은 뭐야? 이 글을 써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탄소를 하면 돼? 중립 탄소 중립하면 돼? 탄소 중립을 지키자. 지키자. 탄소 중립 실천. 그럼 예상 독자 누구예요? 학생들. 학생들. 우리 학교 학생들. 그럼 C를 매체는 어디예요?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학교 누리집, 뭐 홈페이지 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페이지 글 아니면은 뭐 학교 그 게시글 막 이런 것들. 뭐 학교 누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글의 주제가 생기게 된 동기, 쟁점, 뭐다? 이 사회적 쟁점이라는 게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쟁점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 탄소 중립이 학생을 실천하려고 했더니 반응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야?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적 쟁점이에요.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리들. 찬반으로 갈라지는 것들을 사회적 쟁점이라고 해요. 민정이는 시환이를 좋아했을까? 예, 아니요. 갈라지죠. 우리 학원에서의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 시안이도 너 싫대. 그거 막 슬퍼하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글의 주제와 목적, 독자, 매체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뭐 해야 된다? 내용.
생성하기. 자,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할 거란 말이에요. 실천하는 것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탄소 중립 막 실천하자 그랬더니 아까 전에 그 맹고 파크 같은 애들 뭐라 했어? 에? 이게 된다고? 에이, 말도 안 되지. 막 그러고. 한 명은 우리가 급식 좀 남긴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18.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여야 돼?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것. 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될 거고. 또 탄소 중립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너 솔직히 탄소 중립 모르잖아. 너도 모르잖아. 나도 몰라요. 솔직히 잘.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실천했을 적에 얻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같은 것도 얘기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수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이 친구 이름을 뭐라 할까? 용규가 이제 글을 쓸 거란 말이죠. 내용을 생성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생성할 때 어떤 것들을 생성했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그 책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 프린트물에 있긴 해요. 예. 내용 생성하기 파트 들어갔어요? 내용 생성하기 파트 들어갔냐고. 계획하기 다음 단계. 어. 됐어? 확인했어? 나 내용 생성한다. 자료 1. 자, 이제 내용을 생성할 때는 어떤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글에 대해서 글에 실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할 거다라는 거죠. 맞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글이 어떤 글이야? 설명하는 글, 그리고 설득하는 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될까요? 설명하는 글들을 쓸 때는. 타당성, 아니, 뭐라는 거야. 설명하는 글 같은 거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근거는 명확한지, 출처가 명확한지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나무 위키 긁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험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찌끄레기들아. 그러면 안 돼요. 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설득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펼쳐서 너희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걸 지켜줘야 돼요.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죠. 이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위에 있는 자료의 신뢰성과 똑같아요. 근데 타당성은 뭘까요? 이유, 주장, 이유, 근거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정의 시완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맞아. 타당해요? 그렇지. 이렇게 따진다는 거야. 아, 이해가 썩 되죠? 예. 이러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좋아요. 공정성이라는 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친 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글 같은 경우에는 편협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야. 그럼 무조건 육식주의자들을 막 까면서 육식을 까면서 채식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아니면 육식도 장점은 있지만 채식의 장점이 더 많으니 채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까? 후자라는 거죠. 왜요? 공정성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사, 반대가 되는 입장도 존중하되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신뢰성은 위에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야기했는지 봅시다. 첫 번째, 탄소 중립의 정의와 개념을 탄소 중립 정책 포털에서 찾아 정리해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왜 해놨을까요? 탄소 중립이 생소한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난 탄소 중립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아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탄소 중립의 개념을 이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거죠. 그쵸? 다음 볼까요? 이건 뭐예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 동아일보 기사를 활용하고 있죠. 어떻대요? 뭐 에너지 사용 줄이고 일회용품 덜 쓰는 등 난방 온도는 기존에 설정한 온도보다 2도 낮추고 냉방 온도 2도 올리도록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법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소개할 만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저 너가 어려운 거는 이 시간을 버텨내는 걸 거예요. 힘냅시다. 네, 에어컨 꺼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이 한술. 음. 박시원. 김민정. 이민정? 박민정? 박시원? 자, 그래서 자료 세 번째 볼까요? 인간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 탄소 영향을 들어 뭐요? 이거 누가 봐도 갑자기 기후 변화의 원인이 우리에게 없다. 인간 활동 아니더라도 탄소의 양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쓰려고 하는 글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료로 사용하기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자료 네 번째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탄소 중립, 시작하는 탄소 중립에서 구체적 수치를 사용해 온실가스와 쓰레기 양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런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런 전문성을 높이면 어떤 효과도 있을까요? 신뢰도가 높아지고 설득력이 업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알겠죠? 너 안경은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 여기 있어요. 보여? 왼쪽에. 렌즈를 왜 꼈어? 오늘 뭐 입학사진 같은 거 찍었어? 먹고 사진 안 찍었어. 잘 맞는데. 친구야? 네? 친구야? 무슨 말이에요? 혹시 약간 아예 놀리는 건 아니고 진짜 제가 약간 칠가이 닮지 않았어요? 이거 하는 거. 약간 닮지 않았어 지금? 아니. 약간 있어. 정면에서 봐야 돼. 너 되게 칠하다. 얼굴에 뭐 화장 칠을 했니? 저. 뭐? 너 병이야 내가 봤을 때. 자료 다섯 번째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 뭐 이런 것들 보는데 야 이거 자료가 몇 년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2000년. 헐리 멀리 꽉멀리 어때요? 나 지금 필요한 자료가 몇 년도 필요해? 2010년도, 2020년도도 필요할 거 아니야. 최신 자료 업데이트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조폭 법칙이죠. 조폭 공식. 알죠? 그 W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아, 조폭 공식 이름 진짜 잘 지었지. 원장 선생님이 지으셨던 그 조폭 공식. 어이, 아, 내용 조직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흔히 이런 거예요. 개요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조직을 해서 이 짜임새 있는 글을 만들 거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 글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려고 하냐면요. 문제 내기 및 해결 방안 제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글의 구조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문제 해결 방안도 있고요. 비교 대조도 있고요. 경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는 것도 있고요. 개념 원리형도 있고요. 나열 병렬형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의 내용 조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뭘 하겠다? 문제 해결 방안 구조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어떻게요? 문제 해결 방안 구조. 뭐라고요? 문제 해결 방안 구조. 그래서 어떻게 쓴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쓴다.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민정아, 어떻게? 이야, 대단해. 야, 이거 본론 이거 발음 어떻게? 니은하고 리을하고 맞다면 니은이 뭘로 바뀌어? 본론. 네, 본론이죠. 본론. 네, 리을로 바뀌죠. 그걸 뭐라 해요? 유머. 네, 유마라고 하죠. 너 큰일 났어. 어떡하냐? 나 이거 진짜 방학 포함해서 네 번째 설명이거든, 민정아. 근데도 모르면 그건 진짜 내 잘못 아니야. 네가 복습하는 거 네가 공부 안 해. 난 눈에 얘기했어. 내 탓하지 마. 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민정아. 할 수 있기는. 그래, 할 수는 있지. 근데 안 하지. 그래놓고 자기는 못했다고 해. 안 한 건데. 표현 잘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당신이. 하지만 아직 2주 남았죠. 좀 하세요. 김민정 씨. 시원이 생각 그만하시고.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이 글, 우리 서론에 일단은 어떻게 쓴다? 탄소 중립의 필요성 넣고 가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 너무 별론데? 탄소 중립의 개념과 필요성.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이거 너무 과한데요? 아, 그래서 지적하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아무 내용도 없어서요. 그냥 지적 안 할게요.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그 혹시 문과 갈 거예요? 무슨 과 가고 싶어요? 정해야 되는데. 뭐 어떤 거 할 거예요? 뭐 먹고 살고 싶어요? 밥 먹고 살고 싶겠지. 그거 말고. 저 언어 쪽이요. 왜 그런 힘든 길을 택하죠? 네? 왜 그런 힘든 길을 택하려 하죠? 네, 힘들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언어 쪽 말고 딴 거 하세요, 딴 거. 경영학과 가세요. 좋아요. 앞으로 경영학과예요. 자, 경영학과에 갔어. 네, 논문을 쓰려고 해. 논문을 써서 서론을 이딴 식으로 박아서 내. 그러면 교수가요, 싸대기 때려. 너 혹시 수능 안 보고 들어왔니? 이런 소리 들어요. 여튼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고1이잖아. 고1인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본론 봅시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1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학교의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교실에서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방법. 학교 주변 숲 조성 캠페인. 이야, 똑똑한데? 탄소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개발. 네, 우리가 잘 봅시다. 얘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이래요. 공기저나 식물을 기르는 것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방법이에요. 공기정화 식물이라는 거. 네, 그럼 얘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거. 여기로 들어가야죠. 근데, 야, 탄소를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기술 너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지. 지워야죠. 아, 이렇게 적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따단, 따단, 딴. 그래서 결론. 우리 실천 가져올 효과와 학생들의 참여 촉구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뭘 짠다? 서론, 본론, 결론에 개요를 짠다라는 거죠. 알겠지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전에 자료 세 번째 거 자료랑 다섯 번째 거 자료는 의미가 없었지. 쓰잘데기가 없었잖아. 그러면 자료 1, 2, 4를 각각 어디다가 넣을지를 보자고. 자료 1 뭐야? 개념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야지. 탄소 중립의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자료 1을 쓰면은 아주 그냥 좋겠지. 어이? 어이? 또 자료 2는 뭐였어? 구체적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이었지. 어디다 쓰면 좋을까? 여기다가 쓰면 학교의 전기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에다가 쓰면 아주 그냥 깔끔하지. 다음 자료 4는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라는 거야? 음식물 쓰레기라는 거야. 헐리 멀리. 그럼 음식물 쓰레기 뭐야? 언제 많이 생겨? 아, 급식. 좋아요. 그러니까 급식. 여기다가 쓰기 딱 좋겠죠. 니들이 급식 덜 남기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고. 탄소 중립. 됐죠? 다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자료 더 구하면 좋겠네요. 그쵸? 여기 정도.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 아니지. 우리 이 쓴 거 봅시다. 초고 쓰는 거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한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일단 어때요? 특징들 보면은 질문을 던지네요. 어그로를 끌죠. 그러니까 관심을 촉구해요. 놀랍게도 바로 기후 변화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맞을까? 기후 위기가 맞을까? 쓰고 싶은 사람 마음이에요.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는 이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빙하가 붕괴되기도 하고 전례 없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자, 기후 위기야. 왜? 많은 변화. 배드해요. 예.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기후 위기 해결법.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이미 배출된 탄소는 다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탄소 배출량 나온 건 어쩔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재흡수하는 거. 자,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떻게 되고 있대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어떻게 되고 있대요? 지구의 기온. 상승해요. 예. 비례관계를 이룬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자료에는 약간의 맹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기온이 상승하나요? 뭐 아예 관련성은 없다고 하진 않아요. 여기는 오존이 파괴돼서 그 오존이 파괴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햇빛 이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날이 점점 더 더워진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왜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해요? 제 왠지 말하려고 하는 논지가 그럴 것 같죠. 예.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실래요? 1940년도에 이산화탄소량 어때요? 굉장히 높죠. 언제나 같아요. 1940년대가 50년 뒤랑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근데 50년 사이에 인구수가 어떻게 됐을까? 전체 우리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죠. 이때 몇 억이었을 것 같아? 거의 뭐 30억, 40억이에요. 인구수가 두 배가 됐어. 자, 이때 왜 40년대에 많을까? 30년대, 40년대는 제2차 산업혁명 시기예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만큼 기술이 개발돼서 인구가 두 배가 뻥튀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량이 어때요? 느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이건 인구 상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탄소 배출량이라는 거야. 그럼 사실 정말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기온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높던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랑 지구의 기온 편차가 어때요, 지금? 그 1940년도에 커졌어야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뭘 얘기를 하느냐.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당연히 인구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 편차가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그저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진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논리적이긴 해요. 타노스가 옳았지.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반으로 쪼갰잖아요. 예, 여튼. 근데 이 정도로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 이거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이런 시각 자료를 주면서 설득력과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빙하기라고 알아요? 그럼 빙하기가 아닌 시기도 있겠죠. 지구는 그렇게 순환기를 돌아요. 그 사이에서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더워지고 있는 시기래요. 예. 그러니까 더운 건 맞대요. 더워지고 있는 거. 근데 그거에 사실 그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격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에어컨 사용 막 탄소 사용 이런 것들이 조금 휘발유를 붓고 있는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더워지고 있는 거,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래요. 얼른 저는 이과들이 이동식 에어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딱 하면 여기 에어컨들이 켜지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여기 위에 공중에 이렇게 우리가 몸에다가 자석 같은 거를 붙이는 거야. 그런 자력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기기가 내 머리 위로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거지. 근데 이 앞으로 이제 에어컨을 탁 쳐주는 거야. 어. 그러면은 나는 걸어다니면서 굉장히 시원함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지. 봄철의 그 쾌적함을 느끼면서 한여름 막 38도 막 이럴 때 걸어다닐 수 있는 거야. 그게 LK99가 진짜였으면 만들 수 있었어요. 참 아쉽죠. LK99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정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익숙해진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 모두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죠. 첫 번째 뭐다? 전기 에너지 아껴 쓰기. 두 번째,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 전기 에너지 어떻게 아껴 쓰세요? 적정 온도 난방, 자연 채광, 대기 전력 차단,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으로 바꾸기. 급식 시간에 음식 남기지 않기는요? 그 음식물 쓰레기 많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세 번째, 뭐 하세요? 배출된 탄소 흡수하기죠. 뭐 하세요? 주변 숲 울창하게 줘서 교실마다 공기정화 식물 배치.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요즘 예쁜 공기정화 식물도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학교 환경 미화에 도움될 거래요. 이거 이런 말 갑자기 왜 등장해요? 개 뜬금없죠? 갑자기 미화와 관련된 얘기? 미쳤네. 이거 뭐에 어긋난 거다? 학급 환경 미화 얘기는 통일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통일성이란 글이 전체 주제와 맥락에 어긋나지 않게 적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환경미화 얘기하면 이거는 글이 전체 주제와 맥락에 어긋나죠? 그쵸? 또 응집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담화 표지가 어긋나지 않고 잘 적은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는 밥을 먹었고 그래서 배가 아파 라고 쓸 거야. 나는 밥을 먹었고 다행히 배가 아파.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담화 표지를 제대로 적지 않은 것이고 이거는 응집성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규림이 독감인가? 죽었어. 과도한 탄소 배출에서 실천하는 것들 뭐시기 마지막에 본문 내용 요약하며 독자의 동참을 요구하며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쭉 넘어가서 우리 비판적으로 요거를 얘기를 하자면요. 쓸모없는 부분들 조금 고쳐 쓰는 게 좋겠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거 전기 플러그 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을 바꾸기. 대기 전력 차단 있죠? 이거 근거가 뭔 줄 알아요, 지금? 내 친구의 말에 따르면이래. 본문 안 읽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고치는 게 낫겠죠? 전문가 말로 인용하는 걸로 고칩시다.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마지막 5단계인데 고쳐쓰기 과정에서 이런 거 고쳐 쓰세요. 그 전기 플러그 뽑는 이거 그 전문가 인용글로 바꾸기 하고요. 무슨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나온대요.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사용되면요. 그 기억해놔.
우리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할 것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옷이 너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대량으로 막 버려진다는 거야. 그런 사이에 뭐가 된다?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옷을 신중하게 구매하거나 구매를 절제하자라는 식으로 패스트 패션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삭제해야 됐어? 환경미화 얘기 삭제하기 라는 거죠. 이렇게 고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학교 급식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 너 괜찮냐고 지금. 표정이 곧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 메뉴 선정 문제 있잖아요. 메뉴 선정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갈라지겠어요? 무조건 학생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세팅하면 된다. vs 영양과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에휴, 너는요? 에휴, 전자. 자, 길고양이 먹이주기 문제는요. 길고양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왜요? 절대 아니에요. 왜요? 넌 그럼 비둘기한테 먹이줘요? 싫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고양이를 줘? 고양이는 그러니까. 결국 그럼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냥 주는 거 아니 아니야? 근데 집 물어볼 때 고양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럼 고양이만 밥 주는 거니까. 아, 길고양이한테 밥 주는 게 맞아? 네. 왜? 그러면 비둘기도 생명인데요. 비둘기 나랑 먹잖아. 알아서 쪼아 먹잖아. 그냥 길고양이도 알아서 찾아 먹어요. 아니에요. 찾아 먹어요. 아니에요. 야생동물이야. 야생동물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거기에 먹이를 주면 안 돼요. 기를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주면서 귀여운 거 그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니들은 먹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 비둘기한테는 안 주고 길고양이한테 준다면 길고양이 귀여우니까 그 순간에 그 귀여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비둘기는 지들끼라서. 길고양이도 알아서 지들끼리 먹어요. 아니요. 길고양이도 차이 치어 죽고요. 비둘기도 차이 치어 죽어요. 너 비둘기 차이 치면 어떤 소리 나는 줄 알아요? 펑 소리 나요. 왠 줄 알아요? 속이 텅 비어 있어서요. 길고양이한테 정말 주는 게 맞아요? 야생동물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들이 이 자연 속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는 네가 먹이를 단순하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먹이 안 주는 게 맞아요. 예? 아니, 먹이를 안 주는 게 맞아요. 안 건드는 게 맞아요.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예. 그래요. 예. 이거 되게 논란 됐었죠, 사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 빌라촌 같은 데서, 막, 그, 캣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래서, 예, 그들이 야생동물로서의 어떤, 그,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도록 먹이를 주지 않는 게 더 맞다라고 봐요.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바퀴벌레도 마찬가지죠. 왜 저래? 끝.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3단원 견해를 나타내는 글쓰기 우리 정리하면서 쭉 읽어봤습니다. 요거 영상 그대로 올려놓을 거니까 시환이 얘기까지 들으시면서 나중에 복습하시면